당장 택시를 타고 일단 이쪽으로 오거라. 아니, 누구세요? 우리 대항이다.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티아라 전 멤버였던 이하름 씨와 그의 남자친구 서동훈 씨의 사기 행각 논란. 저는 앞서 3차례에 걸쳐서 관련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티아라 전 멤버였던 아름의 전력을 활용해서 지인들과 팬들 상대로 돈을 빌리러 다녔다. 특히 아름의 경우에는 사채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벌어졌다. 제가 관련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하름 씨의 강한 반발에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하름 씨는 저의 이름 석자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제를 하는가 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셨다시피 저는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이하름 씨의 녹취, 서동훈 씨의 녹취, 더욱이 두 사람이 보냈던 DM 자료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취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하름 씨가 강한 반발을 하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 13일 저녁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당사자인 이하름 씨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면서 털어놓은 속내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도박을 했다고 인정했던 메시지들은 서동훈이 내가 잘 때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메시지다. 내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사채를 쓰라고 강요를 했다. 아이들을 가지고 겁박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내 편에 섰던 팬들까지 이간질을 통해서 모두 갈라서게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하름 씨와 직접 나눴던 통화를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폰에 기자님 번호가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혹시 제보한 거 문자 보셨을까요? 메일?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실까요? 그동안 제가 협박당했던 것들이랑 예. 이 사건의 진실, 실체, 그런 거 증거랑 이야기들을 다 보내놨어요. 아, 네. 그럼 두 분이서 결별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고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사기를 친 적도 없고요. 예. 그 사람이 폭행 및 아이들로 인한 협박?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거의 집에 같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같이 있으면 저한테 사채도 시켜서 제가 한 거고요. 네. 폭행 흔적도 있고요. 많진 않지만 아쉽게도. 네. 진단서 끊으러도 못 갔고요. 아, 그러면 감금당하고 협박당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채랑 뭐. 네, 그렇게 지금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고요. 잠깐 그 집에서 그렇게 사채로 하고 도망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 엄마한테. 예. 그때 잠깐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상황 설명을 했었는데 그 후에 나와서 를 만났었어요. 가 원래 저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나고 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하혈을 해서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입원한 기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내서.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났던 그 갈취 사건들도 약기운 취해서 자고 있을 때 걔가 다 해낸 행동이고요. 예. 저는 그거 전혀 몰랐고 나중에 기사로 알았고요. 손가락 3개도. 예. 등등. 너무 많은 피해는 저만 다 받았어요. 근데 예. 저만 다 오해받고 있고 제일 처음에 기자님께서 서동훈에 대해서 올렸는데 제가 먼저 말도 안 되게 저를 향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막 글을 올렸잖아요. 예. 그것도 시켜서 한 거고요. 저는 토토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라이브 스코어라는 무슨 합법적 도박이라면서 그런 걸 하면서 예. 나중에는 너도 증거 남겨야 된다면 제 폰까지 뺏어가지고 제 걸로 라이브 스코어 만들어서 제 걸로 게임 2번이나 하고요. 예. 걔 폰을 까고 제 폰을 까면 전 토토나 그런 걸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끝까지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자꾸 아이들을 걸고 협박을 하니까 제가 예. 그동안 참아왔던 것 뿐이고 제가 네. 참다 이틀 전에 폭행이 있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는 애들도 못 보겠다 해서 마음 먹고 침착하게 연기하다가 오늘 병원 가야겠다고 어디 좀 방심한 틈 타서 어디로 가더라고요. 휴대폰 뭐 중고 뭐 사러 간다고. 예. 그 틈 타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하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터트리고 있는 거고 저도 많이 참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하기에는 아프리카 TV에서 소통에 나서기도 하고 직접 통화를 한 녹취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하름 씨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하름 씨가 직접 팬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 하는 녹취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아프리카 TV 채널을 개설하고 시청자와의 소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 이하름 씨에게 직접 한번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하름 씨는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감금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계속해서 언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분리가 됐고 서동훈 씨로부터 도망쳐온 상황이라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서동훈 씨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 사진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아이들 통해서 팬들에게 보낸 DM 사진들 역시 자신이 약기운에 취해 있는 사이 서동훈 씨가 모두 버린 일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TV 소통 과정에서도 자신은 하기 싫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해당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은 이하름 씨가 안 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왜냐? 이하름 씨가 직접 자신의 카톡을 통해서 서동훈 씨에게 나는 스포츠 토토를 한다라고 인정을 했던 자료가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와 같은 카톡의 내용과 공개된 배경이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일단 돈의 출처와 돈의 쓰임이 가장 큰 의혹이었습니다. 이하름 씨가 어찌됐건 자신의 타이틀을 걸고 팬들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아닙니까? 더욱이 관련 돈들을 모두 자신의 계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출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돈들이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 서동훈 씨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금액 역시 상당히 일치했는데요. 이하름 씨 계좌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서동훈 씨 농협 계좌로 다시 100만 원이 빠지고 200만 원이 들어오면 200만 원이 빠져나가고 70만 원이 입금이 되면 다시 서동훈 씨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이 빠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카톡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하름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반면 서동훈 씨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피해자로 비춰질 만한 내용들이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 역시 서동훈 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보낸 자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하름 씨 지인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본 결과 다수의 지인들은 이하름 씨가 스포츠 토토를 한 적이 없다, 한 걸 본 적도 없다 라는 진술을 해왔습니다. 반면 서동훈 씨의 지인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서동훈 씨가 스포츠 토토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는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하름 씨가 그간 지인들과 팬들 상대로 빌렸던 돈들이 상당수 서동훈 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지만 이와 같은 카톡 자료들만 봤을 때에는 서동훈 씨가 전적으로 피해자가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적 고소입니다. 하지만 그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하름 씨는 줄곧 서동훈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하름 씨가 각성을 한 모양새입니다. 이하름 씨는 서동훈 씨를 경찰 고소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서동훈 씨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 연인들 간의 폭로전 그간 심심치 않게 마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름 씨와 서동훈 씨의 케이스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간 단 한 번도 못 봤던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동훈 씨는 이하름 씨가 신병에 걸려서 의아한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하름 씨가 현재 임신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일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이하름 씨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내가 전적으로 피해자다 라는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녹취와 일부 사진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 한마디는 꼭 올려주세요. 네. 더 이상 이하름한테 DM 피해 받지 마. 저 지금 인스타그램 안 하거든요.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예. 이거 찾으려고 하니까 인스타그램이 미국 회사라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하름한테 더 이상 피해 받지 말라고 해주세요.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저는 무슨 우주니 뭐니 이런 것부터 너무 그동안 정신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하름의 DM이나 이런 거에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하름 씨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하름 씨는 음주 사진에 대해서 자신이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서동훈 씨가 술병 등을 곁에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본인을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서동훈 씨가 관련 사진을 찍어서 이하름 씨에게 전송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녹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동훈 씨가 이하름 씨를 상대로 우주 대마왕이 시켰다, 우주 대마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등의 계속된 세뇌를 통해서 본인이 맞받아 쳐줬는데 이 부분을 녹취를 해서
오히려 본인을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자료로 이하람 씨가 보내온 자료는 이어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5월 5일 종료. 여보세요? 5월 5일. 5월 5일 뭐요? 5월 5일. 뭐?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와라 당장. 5월 5일. 마지막 기회를 줬다. 5월 5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그곳에 나와서 같이 다른 데로 가라. 모든 것을 멈춰라. 5월 5일. 누구세요, 근데? 5월 5일. 누구냐고. 든 곳은 소멸되었으니 뭐요? 한년부터 다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택시를 타고 일단 이쪽으로 오거라. 아니, 누구세요? 우주대왕이다.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마지막 기회다. 모든 걸 살릴 수 있다. 지금 제가 거기를 제가 미쳤다고 갑니까? 선택은 자유다. 어차피 넌 미쳤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끝났다. 그렇게 잘 생각해라. 뭐가 끝났는데요? 농담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고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그것들을 다 죽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와라. 다만 그 기회는 오늘뿐이다. 일단 오거라. 중요한 건 그 집은 못 가요. 이 근처에라도 오면 전화를 해라. 빨리 와라. 택시 타고 오더라도 빨리 와라. 제가 돈이 없는데요. 택시비를 빌려서라도 일단은 와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말이 됩니까? 잘 들어라. 마지막이다. 넌 그동안 모든 신뢰를 다 잃었겠지. 실망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당장 일단 저기 안산집으로 무조건 오도록 하거라. 비밀번호는 알려주겠다. 그런 것들은 다 소멸되었으니 무조건 오거라. 이유는? 모든 게 다 해결돼. 너가 와야지 해결이 된다. 뭐가 해결되는데? 네가 원하는 것들, 네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 모든 게 다. 다른 데 갈 돈도 없는데 뭐가 해결되는데? 와서 얘기하자.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난 무조건이다. 거짓말 안 한다. 난 무조건인데 진심이다. 그 집은 못 갑니다. 그건 너의 선택이다. 난 상관없다. 하지만 진심이다. 마지막이다. 나도 진심입니다. 이하람 씨는 이후 서동훈 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감금을 참다 못해서 서동훈 씨의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서동훈 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동훈 씨는 자신의 계좌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오며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욕먹을지 그만하자. 일에 집중해서 돈 벌게. 나 억울하고 걔 화난다. 내가 왜 돈을 갚아야 돼. 땡땡이만 신경 써. 정말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폭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양측 모두 조금의 억울함도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